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된 셀토스 페이스리프트의 익스테리어와 시승기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셀토스는 기존에도 참 멋진 디자인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원래 멋졌던 디자인이 훨씬 더 멋지게 변경되었는데요. 전면부와 후면부의 변화가 주요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전면부와 후면부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셀토스 페이스리프트의 트림부터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셀토스 페이스리프트는 1.6 터보와 2.0 가솔린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지금 보시는 차량은 1.6 터보 차량이고요. 외장 컬러는 그래비티 그레이 컬러입니다. 적용된 옵션은 사륜구동을 제외하고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는 풀옵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토스 페이스리프트의 계약률을 보게 되면 시그니처 트림의 계약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트림의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셀토스는 소형 SUV 라인업인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소형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꽤나 커 보이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외관에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실제로 타봤을 때도 생각보다 넉넉한 크기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소형 SUV보다는 중형 SUV 같은 당당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간 전조등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서 한번 꺾이고 이번엔 세로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간 전조등 자체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 SUV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런 디테일 요소들이 셀토스 페이스리프트에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셀토스를 보게 되면 이러한 주간 전조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멋진 익스테리어를 만들어낸다는 게 특징이고요. 하단에는 안개등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시등을 켰을 때는 이렇게 세 줄로 아주 멋지게 들어오게 됩니다. 사이드 리피터를 통해서 방향시등을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헤드라이트 부분이 상당히 멋진 차량이 셀토스 페이스리프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면부에 있는 라이트류들도 멋있지만 후면부 라이트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상당히 멋져졌는데요. 잠시 후에 후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전방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셀토스는 소형 SUV 세그먼트인데도 불구하고 서라운드 카메라 옵션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방, 좌우, 측방, 후방까지도 4개의 카메라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셀토스 옵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약간 측면으로 옮기게 되면 이번에는 18인치 휠과 각져 있는 그런 디자인이 눈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트림부터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는데요.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더블 5스포크 휠로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투톤으로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SUV에서 보기 쉽지 않은 이런 투톤 휠이 적용되어 있다는 게 또 셀토스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도어 손잡이를 보게 되면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터치로 문을 잠그고 안에 손을 넣어서 문을 열 수 있는 기능까지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토스는 기본 토션빔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은 전륜구동 모델이지만 사륜구동을 선택하게 되면 후륜 서스펜션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주유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뒤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따로 눌러서 여는 방식은 아니고 실내에서 레버를 당겨 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레버를 당겨서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캡이 마련되어 있고요. 캡을 왼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열 수가 있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돌려서 닫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 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이번엔 셀토스 후면부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나 테일라이트입니다. 지금 테일라이트가 기존에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테일라이트여서 그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정말로 더욱더 멋져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져 있는 기역자 테일램프로 되어 있고 정중앙에는 기아 로고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 기아 로고가 좀 더 밑에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현행 디자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중간에 기아 로고가 딱 포인트를 잡아주면서 좌우 대칭으로 쭉 이어지는 테일라이트가 정말로 멋지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전면부 디자인만 봤을 때는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인지 후 모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후면부를 보게 되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구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경우 소형 SUV임에도 상당히 크고 넓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방향시등 켰을 때는 이쪽 부분에 방향시등이 점등이 되게 되는데요. 전면부는 3줄의 방향시등이었다면 후면부는 하나, 둘, 셋, 4줄의 방향시등이 깜빡깜빡하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셀토스 페이스리프트의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가 시그니처 트림부터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러그지 스크린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건 따로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빼셔도 됩니다. 빼서 좀 더 편하게 트렁크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 트렁크 공간이 소형 SUV라서 사실 그렇게 엄청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짐을 싣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열어보면 밑에도 약간 수납 공간이 있는데 전자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뭐 물이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운동화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은 6대4 비율로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뒷좌석을 접어서 좀 더 넓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형 SUV지만 전동 트렁크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어서 편하게 열고 닫으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번엔 기아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운전석에 앉아서 주행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기아 셀토스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바로 파워트레인입니다. 파워트레인에서 새로운 사양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바로 1.6 터보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된 트림입니다. 그래서 현재 셀토스는 1.6 터보 가솔린 엔진과 2.0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 이렇게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셀토스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트림을 사야 될지 어떤 엔진을 구입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제 인스타 DM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고, 제 주변에서도 1.6 터보랑 2.0 가솔린 어떤 모델을 사야 조금 더 만족할까라는 질문도 요즘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옵션 추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6 터보 가솔린 선택하시는 게 좀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1.6 가솔린 터보와 2.0 자연흡기 가솔린의 큰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변속기인데요. 1.6 가솔린 터보는 8단 자동 변속기고 2.0 가솔린 자연흡기는 IVT 무단 변속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셀토스를 주행해보니까 원래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었잖아요, 셀토스가. 그래서 저속에서 울컥거린다라는 그런 평들이 많았는데 저도 실제로 투싼을 운행했을 때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속에서 울컥거린다는 게 어떤 건지 충분히 저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된 1.6 가솔린 터보 셀토스를 주행해보니까 변속이 정말로 부드럽고 매끄럽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듀얼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매끄럽기보다는 조금 빠른 변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연비 효율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고,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승차감 그리고 매끄러운 변속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한 주행 성능을 만들어 준다라는 게 이제 자동 변속기의 특징인데요. 그 특징을 그대로 셀토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1.6 가솔린 터보를 직접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속이 진짜로 매끄럽습니다. 정말로 부드럽게 이렇게 변속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 다만 변속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부드러울 뿐이지 변속이 막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데, 하지만 셀토스라는 모델을 봤을 때 막 그렇게 변속이 빨라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운전의 재미보다는 좀 더 편안한 승차감, 안락한 주행 성능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셀토스가 부분 변경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전해봤을 때 뭐 2.0 자연흡기 가솔린을 제가 운전해보진 않았지만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면서 조금 더 이 소형 SUV이긴 하지만 이 승차감, 주행 느낌 자체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고급스러워졌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타보니까 생각보다 셀토스가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이 주행 느낌이. 그래서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매끄럽다라는 게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제가 니로 시승기를 전달드렸을 때 니로 하이브리드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셀토스보다 조금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핸들링이라든지 하체 세팅이 니로보다도 조금 더 셀토스가 낫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니로를 시승했을 때 핸들에서 굉장히 가벼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고속주행을 한다든지 일반적인 도로주행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핸들 조타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핸들이 가볍다 보니까 핸들이 많이 이렇게 흔들려서 계속해서 이렇게 핸들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니로 하이브리드와 셀토스를 비교해 봤을 때 셀토스의 핸들은 되게 묵직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무거운 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주행했을 때, 그리고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사실 핸들이 가벼우면 고속주행할 때 조금 불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셀토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좀 더 비싼 니로보다도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핸들링 그리고 승차감을 보여준다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토스는 이 주행 성능뿐만 아니라 옵션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하극상 느낌이 강해요. 일단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지 한번 고려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스포티지에도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컨바이너 타입이라고 하면 이 유리창에 바로 투영시켜 주는 게 아니라 별도의 이 장치를 통해서 이 장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나오게 되는데, 뭐 BMW, 미니 쿠퍼 이런 모델들이 이렇게 컨바이너 타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스포티지에도 없는 이 컨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셀토스에 적용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제가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앞서 타셨던 모델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유리에 투영해서 보는 것보다 조금 그렇게 선명하지 않고, 그리고 위치가 조금 애매해요. 이게 컴바이너 타입인데 저는 지금 시트를 가장 낮췄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보여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를 제가 조절해서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위에가 조금 잘립니다. 그래서 시트가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지금 딱 정확히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앉으면 지금 거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쪽 부분이 다 잘려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었다 하신다면 굳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추천드리진 않고요. 이전에 탔었던 차량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었다 하신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쓰다가 또 없으면 그것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서 운행했었던 차량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면 안 넣는 걸 추천드리고, 원래 있었다 하시면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퀄리티라고 해야 될 거예요. 퀄리티가 뭐 컴바이너 타입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1.6 가솔린 터보랑 2.0 가솔린 차이점을 말씀드리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변속기 이외에 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바로 출력 부분입니다. 1.6 가솔린 터보,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의 출력은 198마력에 토크가 27.0을 발휘합니다. 2.0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출력보다도 50마력 정도 더 낮은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50마력이라는 게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제로 운전해보면 그게 체감이 되는 정도의 출력이거든요. 그래서 1.6 가솔린 터보랑 2.0 가솔린이 지금 변속기도 다르고 출력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그럼 1.6 터보가 더 비싸겠네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4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는데, 근데 그 4가지 트림에서 1.6 가솔린과 2.0 가솔린이 각각 거의 98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98만원이 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변속기가 다르고 출력적인 부분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한다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셀토스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던 분이 계신데, 이제 와이프 차로 셀토스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보고 있는데, 와이프가 자녀들 통학용으로 지금 차를 사려고 한다. 그런데 와이프가 뭐 이렇게 속력을 즐기는 편도 아니고 뭐 그렇게 과속하는 편도 아니어서 뭐 출력이 50마력 정도 차이 나는 게 상관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뭐 그렇게 과속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충분히 출력 차이를 운전자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자가 이제 언덕을 오른다든지 그럴 때 확실히 좀 출력이 낮으면 답답함을 운전자가 느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막 속도를 내지 않더라도 출력의 차이는 분명히 운전자가 체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주셨던 그분께도 제가 와이프분께서 그렇게 속도를 내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 영역에서 출력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더 차를 조금 더 오래 만족하시면서 타시기 위해서는 출력이 조금 더 높은 1.6 터보를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6 터보가 200마력이 안 되는 198마력을 내지만 이렇게 엑셀을 밟아보면 아주 호쾌하게 나갑니다. 지금 엑셀을 쭉 밟아보면 전혀 망설임이 없어요. 가속에 있어서 와, 셀토스가 이렇게 잘 나가는 차였나?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차였나라는 걸 지금 운행하면서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소형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특히 8단 자동 변속기로 오면서 이런 부분에서 만족감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승 차량은 4륜구동이 미적용된 전륜구동, 2륜구동 모델입니다. 그래서 4륜구동을 넣게 되면 4바퀴 굴림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서스펜션이 바뀌기 때문에 승차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토션빈보다는 멀티링크가 낫지 않을까 생각하셔서 4륜구동을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조금 더 되신다면 4륜구동을 넣으시는 게 뭐 언덕이라든지 코너링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굳이 4륜구동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4륜구동을 넣었을 때 전체적으로 좀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연비 부분에서의 효율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셀토스 정도 등급이 됐을 때 4륜구동보다는 전륜구동 모델을 구입하셔서 운행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연비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더 만족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내리막이라서 속도가 지금 거의 100km가 넘었거든요. 100km 넘었는데 셀토스가 너무 조용해요. 지금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이 풍절음이라든지 이 외부에서 들어온 소음 차단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문을 열면 지금 바람 소리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유리도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창문을 닫아볼게요. 그러면은 굉장히 조용해지죠. 그래서 여러모로 셀토스가 이렇게 좋은 차였나 지금 살짝 소름 돋았는데, 제가 말하면서도 타면 탈수록 셀토스가 이렇게 좋은 차였나 라고 진짜 이렇게 계속 타면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이전에는 셀토스가 가성비가 좋은 컴팩트 SUV라고 많이 불렸는데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기본 가격이 200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올라서 기본 트렌디 트림 같은 경우에는 2100만원부터 시작하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시그니처 트림 같은 경우
경우에는 2,65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차량은 4륜 구동이 빠진 풀옵션 모델이라서 3,30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사실 차를 살 때 시작 가격으로 사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옵션을 이렇게 넣다 보면은 그 위에 등급 차량이랑 가격이 겹치게 돼요. 3,300이면 현대자동차 투싼도 고려할 수 있고 기아 스포티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시장에서는 그걸 그돈시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돈시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돈시라는 말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차를 고민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접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차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셀토스를 고민하다가 스포티지랑 가격이 같네라고 해서 스포티지를 고민하다 보면 스포티지의 낮은 트림이랑 가격이 비슷한 거지 또 스포티지 옵션을 넣다 보면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고려하셨던 차량에 옵션을 좀 넣어서 풍족하게 편안하게 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지 굳이 한 그레이드를 또 올려서 차량을 구입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차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편한 것도 아니고요. 차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셀토스를 직접 보고 직접 타보니까 셀토스도 충분히 넉넉하고 충분히 큽니다. 와, 셀토스가 소형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넓고요. 지금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도 충분한 공간을 누릴 수 있고 뒷좌석도 생각보다 상당히 넓거든요. 이 정도면은 뭐 좁다, 이 정도면은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크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셀토스가 지금 기아에서는 막내 SUV 라인을 담당하고 있지만 옵션적인 부분, 이런 구성 부분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많이 선호하시는 반자율 주행,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이런 가죽의 소재라든지 지금 실내 인테리어 컬러도 지금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시트도 투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브라운 시트도 너무나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센터 패시아 이런 부분들도 지금 투톤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아, 내가 소형 SUV를 타는 게 아니라 중형 SUV를 타고 있구나, 정말로 고급스러운 차량을 타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만큼 옵션들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폰 프로젝션,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도 적용되어 있는데 무선은 아니고 유선으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지금 애플 카플레이 연결해 놨는데 이렇게 선을 꽂아서 연결을 해야 돼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풀 화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기본 내비게이션도 좋지만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해서도 충분히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또 사회 초년생 분들께서 많이 고려하시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안전사양 부분을 또 많이 보시는데 기본적인 안전사양들이 아주 출중하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방 충돌 방지 어시스트, 내가 이렇게 혹시나 다른 부분을 보다가 앞을 못 봐서 앞차랑 갑작스럽게 가까워졌을 때 능동적으로 제동해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각지대 차량이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내가 방향신을 켜서 차선을 바꾸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삐삐삐 하고 청각적으로 경고해주는 기능, 그리고 후진 시에도 충돌을 막아주는 안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석 승객 알림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고 반자율 주행도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차선 유지 어시스트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아주 알차고 탄탄하게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 바로 셀토스예요. 그리고 또 셀토스 구입에 관련해서 질문 주셨던 분이 계신데 썬루프를 넣을까요? 투톤 루프를 넣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도 좀 고민이 될 만한데 지금 시승차에는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투톤 루프는 아니고 둘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양자 택일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제 차에도 썬루프가 있긴 하지만 썬루프를 자주 열진 않거든요. 그래서 썬루프가 없더라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것 같고 투톤 루프 같은 경우에도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옵션 중에 하나죠. 그냥 익스테리어적인 부분에서 좀 더 예쁘게 보이려고 투톤 루프를 넣는 건데 그런데 다만 뒷좌석에 아이들이라든지 승객이 자주 탄다라고 했을 때는 투톤 루프보다는 확실히 썬루프를 넣었을 때 뒷좌석 승객이 느끼는 개방감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 혼자 타거나 주로 두 명이 탄다라고 했을 때는 뭐 둘 다 안 넣거나 뭐 하나만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뒤에 아이들이 자주 탄다라고 했을 땐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썬루프가 있는 게 개방감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썬루프를 넣는 걸 추천드려요. 투톤 루프보다는 썬루프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셀토스로 방지턱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륜 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멀티링크는 아니고 토션빔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방지턱 넘을 때 크게 요동치는 느낌도 없고요. 넘고 나서 잔진동이 느껴진다거나 그렇게 불쾌한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43km로 방지턱 넘었을 때 상당히 매끄럽게 넘어가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넘어가 볼게요. 46km. 오, 굉장히 스무스한데요. 셀토스가 이렇게 방지턱까지 잘 넘게 되면 너무 이거는 셀토스 진짜 잘 만들었네요. 방지턱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47km. 오,
그렇게 단단하지도 않아요. 정말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남녀노소 어떤 분들이 타시더라도 승차감 괜찮네 라고 느끼실 정도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셀토스 모델입니다. 이번에 한 번 더 넣어볼게요. 37km. 요거는 좀 높았어요. 그랬을 때 약간의 충격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방지턱 부분에서는 좀 높은 방지턱을 넘을 때는 충격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지만, 일반적인 그냥 방지턱을 넘을 때 지금은 오르막길 방지턱을 45km. 지금 충격도 한번 들어왔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르막길 방지턱을 지금 42km 넘었을 때도 괜찮게 넘어갔어요. 지금까지는 컴포트로 주행을 했고, 스포츠로 한번 모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로 바꿨을 때는 지금 RPM 사용 범위가 아까보다 조금 더 늘어나서 3000rpm 정도, 2500rpm 이상을 넉넉하게 사용하면서 아까보다는 훨씬 더 엑셀 반응이 빨라졌습니다.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꿨다라고 해서 뭐 승차감 부분에서의 차이점은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도 좀 전에 컴포트 모드와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방지턱을 넘게 되었고요. 일단 엑셀 반응성, RPM 사용 범위에서만 차이점이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승기 때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많이 바꿔보는데, 사실 제 차에서도 그렇게 모드를 많이 바꾸지 않고, 실제 오너분들께서도 드라이브 모드는 보통 컴포트로 놓으시고 크게 많이 바꾸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에코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로 바꾸니까 거의 1500rpm 정도, 1500rpm 미만으로만 지금 RPM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보다 훨씬 더 엑셀 반응이 더뎌졌습니다. 약간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엑셀 반응이 더뎌졌는데, 이런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시내 주행에서 차가 많이 막힐 때 사용하시면 RPM 회전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연비 효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서 에코 모드는 좀 답답할 것 같아요. 다시 컴포트 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데요. 내리막길에서는 브레이크 담력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밀린다는 느낌도 전혀 없고요. 지금 방지턱 넘어갔는데 밀린다는 느낌도 없고, 뭐 그렇게 빡빡 꽂히는 그렇게 엄청 센 제동도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제동을 해주는 그런 브레이크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도 스무스하게 이렇게 제동해주는 브레이킹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셀토스에 있는 매력적인 옵션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서라운드 카메라입니다. 보통 요 정도 세그먼트는 후방 카메라만 적용되는데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가 적용되기 때문에, 특히나 주차할 때 조금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유용한 옵션이죠. 서라운드 카메라 이렇게 360도로 보여주니까 주차할 때 확실히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주차할 수 있다는 것도 이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가 탑재된 셀토스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픽도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번엔 셀토스 페이스리프트의 반자율 주행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반자율 주행은 핸들 오른쪽에 있는 버튼 한 번으로 바로 시작이 가능한데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자율 주행이 시작이 됐고, 핸들에서 손 떼고 엑셀에서 발을 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차선의 중앙을 유지해주는 능력은 괜찮은 것 같고, 앞차가 속도를 부드럽게 줄이니까 셀토스도 지금 부드럽게 속도를 줄였습니다. 앞차와 차간 거리는 4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핸들을 안 잡으니까 핸들 잡으십시오라고 경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한번 터치를 하면 안 되고 살짝 흔들어 줘야만 이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셀토스가 운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차와 차간 거리는 2단계로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차가 갑작스럽게 꼈어요. 지금 꽤나 가까운 상태에서 레인지로버 꼈는데 그걸 잘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속도를 줄였고요. 그래서 반자율 주행 사용 시에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은 급가속이라든지 급감속 이런 걸 하는지 좀 보는데, 셀토스는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급감속을 한다든지 갑작스럽게 급가속을 한다든지 그런 느낌은 없었고, 부드럽게 속도를 줄여주고 부드럽게 속력을 올려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한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1.6 가솔린 터보 모델을 시승해봤는데요. 뭐 핸들링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소음과 정숙성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운전자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셀토스 구입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주변에서 야, 그 돈이면 뭐 스포티지 사라, 투싼 사라 이런 말에 크게 휘둘리지 마시고, 셀토스에 난 디자인이 좋다, 셀토스의 크기 정도가 나에겐 딱 적당하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셀토스로 밀고 나가셔도 셀토스를 출고하시면 충분히 만족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 이어서 다음 영상은 셀토스의 실내 기능과 옵션 공간에 대한 리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자동차 소식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셀토스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